안녕하세요. 평온독서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밀렸던 책도 좀 읽고, 좀 독서 기록도 새롭게 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집안 정리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내면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100권 읽기 하고 있는데, 전 금방 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워낙 책을 빨리 읽다 보니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책을 느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의도적으로 늦게 책을 읽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책 빨리 읽으면 좋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을 하나 읽을 때마다 그 문장을 완성할 때마다 얼마나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작가가 된 마음으로 책을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점을 옮겨서 책을 읽다 보니 책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냥 뻔한 내용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줄거리 찾기에 급급했던 제 옛날 소설책 읽기의 패턴에 좀 반하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읽어보니까 좀 새롭게 기억되는 문장들도 많았고 제 삶을 좀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좀 더 차분해졌다고 해야 될까? 책을 많이 읽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내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감정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책은 소설책입니다. 이번 책은 사라진 서점이란 책인데요.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죠. 이 책을 제가 4일 동안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3번이나? 이게 소설책이 읽다 보면 영화화처럼 머릿속에 상상이 돼서 그냥 되게 빨리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줄 정도의 실마리가 있는 그 글을 넘어가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속독을 하게 되다 보니 차근차근 읽게 되는 게 아니라 내용과 상황에 맞게 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책을 읽는 거와 글쓰기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 쓰는 것을 중점을 두고 읽을 때와 책 읽기에 중점을 두고 읽을 때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그냥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빨리 읽어봤고, 두 번째는 책을 좀 꼼꼼하게 영화 감독처럼의 입장에서 한번 훑어봤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 작가라면 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세 가지 시점에서 읽을 때 느낌이 각각 달랐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튜버가 쉬워서 도전해 봤는데 하다 보니 편집도 해야 되고 스토리보드도 짜야 되고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냥 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책을 쓴다는 걸 생각을 해봐서 책을 읽을 때는 정말 더 다른 세계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화하기와 그 다음에 글을 쓴다면 하고 생각을 해서 책을 읽으면 좀 더 책이 와닿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흥미 위주로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책을 읽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창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보니 책을 읽다 보니 쓰고 싶어졌고 글을 쓰려다 보니 막막해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양하게 읽고 내 삶을 좀 성숙해지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글을 쓰고 싶은 욕구도 같이 커졌습니다.
그 글 쓰고 싶은 욕구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 삶을 한번 객관화시켜보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연습도 되게 많이 되고요. 화가 나거나 감정 소모시키는 일도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저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네, 사라진 서점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라진 서점은 두 가지 시점에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세 명의 등장 인물의 중심적으로 구성돼서 주변의 상황이 설명이 되는데요. 오펄린, 마서, 헨리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아일랜드에 오게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아일랜드 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있어요. 그게 에밀리 브론테 작가예요. 브론테 자매라고 알려졌죠. 폭풍의 언덕, 그 다음에 제인 에어 라는 책을 썼고요. 이 자매가 3명이에요. 막내도 썼지만 막내의 소설을 언니들이 엄청 갈궜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소설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소설에 대해서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브론테 자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브론테 자매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사제관이 지금 박물관이 됐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나 잉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작가들이 궁금해지기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읽게 됐는데요. 오펄리는 에밀리 브론테의 숨겨진 작품을 찾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대상이 1800년대였기 때문에 여자한테 재산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사회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오펄리는 그런 가족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푸시와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 압박을 피해 도망가서 서점상이 됩니다. 서적상이 된다는 거는 좀 저는 생소했어요. 저는 중고 서점을 이용할 때 그냥 알라딘 중고 서점 정도만 이용했고 헌책방이라는 것을 저는 접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렸을 땐 도서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헌책방을 가서 헌책을 산다 이런 거는 그냥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헌책 박물관이 있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라딘 중고 서점도 책은 많이 팔았으나 거기서는 조카를 데리고 가서 탐방했을 때 빼고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세컨북 핸드북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책에 어떤 길들여지지 않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가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그냥 인터넷 서점으로 사고 꼭 사야 될 책만 오프라인에서 한번 가서 확인하고 사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독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편리한 이북도 많이 읽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게으른 독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책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정말 책 하나 값이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책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한 자산이 되기도 했었답니다. 처음에 이 오펄린이 이제 서점을 만드는 데까지는 영화 북샵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책에 관련된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북샵이라는 영화도 그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오펄린의 삶은 영화 로즈라는 영화와 비슷한 줄거리로 흘러가요. 그래서 상상하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끔찍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와 되게 유사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오펄린의 삶이 그려지는 동안에 마서와 헨리는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헨리는 이제 오펄린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의 단서를 쫓아서 오펄린이 했던 일들을 추적하기 시작하다가 아일랜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어떤 서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서점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서점을 찾는
그런 약간 모험담이 들어있는 소설입니다. 마서와 헨리는 현대인답게 상처를 아주 깊게 받은 영혼들이에요. 헨리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가족이었고, 마서는 그런 폭행에 노출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만나게 돼서 오펄린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펄린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좀 힐링해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서의 현실과 상황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헨리가 그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이해하면서 읽게 됩니다. 마지막에 오펄린의 삶을 그리다 보면, 지금 내 상처를 좀 위로받는 듯한 느낌으로 끝납니다. 책은 새로운 세상을 이어준다고 하는 오펄린 아버지의 말처럼 책 속에 들어가 보면 현재 나도 알 수 있고, 등장인물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에서 느껴지는 갈등이 나한테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업도 못하던 사람들, 여성들 인권이 유린됐던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억울하게 당하고 정말 미치지 않고 버티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봤을 때 좀 현대에 살면서 감사함을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다 아니죠. 사실은 내가 상처를 받고 살아있는 것도 사실은 사회 영향도 되게 많고, 어떤 사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잘 해소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귀찮아.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 내가 감사한 걸 더 먼저 찾고, 그리고 내 상황에서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행동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시대가 오펄린을 찾아다니면서 서적상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작가와 그 책을 쓰게 된 경위와 그 책에 대한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책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이 사라진 서점에서 나오는 그 향기처럼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책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토리 내용은 너무 말씀드리면 스포일 하는 것 같아서 등장인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영화 2편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북샷과 로즈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세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를 좀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온독서 하세요.